반갑습니다. 인생교육 조력자 비빌언덕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IBK 기업은행 공통 항목 그리고 금융영업 5번 항목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 처음이시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후에 영상 하단 설명란 더보기란 클릭해보시면 자소서, 면접 비포노트 신청해 주실 수 있는 URL 주소가 있으니까요.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이후부터 설명드리는 모든 자료는 합격약국 웹사이트 www.패스팜.co.kr 쥐뽀 꿀팁 게시판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타 자소서 진단이나 첨삭, 핵심 역량 발굴과 경험 정리 모두 합격약국 웹사이트에서 신청하실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며 자소서 작성을 돕는 노하우를 총정리한 혼자만 알고 싶은 자소서 비포노트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일단 이번에 IBK 기업은행 문항이 정말 만만치 않죠. 굉장히 어렵고 분량도 많기 때문에 부담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면면을 조금 살펴보면 사실 그다지 생소한 질문이라고 느껴질 만한 건 많지 않아요. 오히려 이제 딥한 부분 그리고 좀 더 행원에 어울릴 법한 역량을 구체적으로 묻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당황스러우실 수는 있겠지만 당연히 은행 입장에서는, 은행 차원에서는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하나씩 뜯어보면서 반드시 뚫어볼 수 있다는 자신감 가지고 여러분들의 경험을 같이 함께 정리해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항목은 본인의 성장 과정에서 기억에 남는 이슈 또는 경험담을 순차적으로 기술하고 성장 과정에서 희망했던 인생 목표와 현재 추구하는 목표에 대해 구분해서 설명하라는 항목입니다. 2000바이트를 요구를 하고 있고요. 자, 성장 과정이라고 하면 사실 쉽게 생각해서 직업 가치관의 형성을 묻고 있는 질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것이 아니라도 적성이나 재능을 발견하게 된 특정 사건을 중심으로 기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작성할까를 놓고 생각을 해봤을 때 첫 번째로 인생 목표를 향한 일관된 관심이나 방향성, 그 중심 과정으로서 현재 나는 추구하는 목표를 설정하게 되었다 라는 식의 논리로 구성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문단 구분을 두 가지 정도로 이제 나눠서, 분량 구분을 두 개로 나눠서 첫 번째 문단에는 어렸을 적의 특별한 계기로, 뭐 예를 들면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는 것에 저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의 인생 목표로 무엇을 선정했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되자라는 인생 목표를 설정하게 되었죠. 그리고 두 번째 문단으로 가서 이제 금융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고 지식을 나눌 수 있겠다고 확신했고, 그런 생각에 저는 일관된 관심으로 경제학을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특정 경험이나 학습 과정을 거치고 또는 장애물 극복 과정 등을 거치면서 뚜렷하게 방향성을 수립할 수 있었고요. 특히나 고객들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실천하고자 행원을 준비했고, 특히 서민을 위한 금융상품 개발을 현재 추구하는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라고 일관된 관심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첫 번째 문단에 저는 어렸을 적에 IMF를 경험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뭐 2008년 금융위기 정도를 또 얘기하실 수도 있겠죠. 뭐 IMF를 겪은 분들도 계실 거고. 자, 그래서 서민들의 경제적 위기를 실감했고요. 서민을 위한 금융에 대해서 깊이 있는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죠. 안정적인 자산관리 정책 수립을 한번 내 손으로 읽어보자 라는 것을 인생 목표로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어디까지는 예를 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문단으로 가서 저는 금융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고 지식을 나눌 수 있겠다라는 목표로 경제학을 전공했고요. 특히나 경제의 기반인 국가의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와의 상생가치 실현을 뚜렷한 목표로 설정하게 되면서 관련 분야를 집중적으로 학습했습니다. 또한 직관적 경험을 통해 목표 달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을 해왔고, 궁극적으로 저는 기업은행 금융영업 담당자로서 제가 추구하는 인생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며 그러한 목표 실현에 대한 기대감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도 이제 작성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방식은 이런 게 가능할 것 같아요. 인생 목표 수립 이후에 방향 수정 과정을 거치면서 현재의 목표로 조금은 터닝했다. 이런 것들, 피버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목표를 조금 더 수정하고 혹은 날카롭게 다듬었다. 이런 방식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단에 저는요, 어렸을 때 선생님의 보살핌 덕분에 교육자로서의 삶을 인생 목표로 설정하게 됐고요. 교육자가 되기 위한 방법의 탐구와 직관적 경험 또는 장애물 극복 노력을 치열하게 해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단에
그렇게 저는 학생을 가르치는 것만이 교육자로서의 목표가 아님을 깨닫게 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히나 보이스피싱이나 불안전 판매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해 이슈를 바라보면서 그런 것들이 불거졌고, 저는 교육이 필요한 다양한 분야를 탐구하던 중, 그러니까 학생들만을 가르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고, 방향을 조금 수정해서 소외계층을 위한 금융 지식을 전달하고 금융 지원을 하는 것이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자각하게 됐습니다.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금융 전문가로서 소외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것을 현재 목표로 설정하게 되었죠. 이렇게도 쓰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저는 사업가였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직원들과 동반 성장하는 경영인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영학을 전공하게 됐고요. 소규모 창업 경험까지 진행을 하면서 사업 운영에 대해서 결핍을 느껴봤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웠던 것이 아니라 어떠한 문제점, 그래서 나뿐만이 아니라 사실 다른 거의 모든 이런 창업 경험이 있는 자영업자들이 운영 자금이나 교육이나 시설 등에 대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라는 점을 알게 됐고, 그러한 기업인들에 대해서 관심을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저는 직접 경영을 하는 것보다는 기업인을 위한 지원에 보다 큰 관심을 갖게 됐고요.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서 기업은행의 설립 취지나 목적에 대해 공감하는 한편, 향후 금융 서비스 담당자로서 보다 많은 기업인들과 동반 성장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작성 중 주의사항에 대해서 좀 짚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성장 과정에서 희망했던 인생 목표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치관을 실현하거나 또는 완성된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재 추구하는 목표보다는 더 큰 범주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소 추상적일 수 있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싶다. 하루하루 정말 발전하는 삶, 혹은 혁신적인 삶을 이뤄내고 싶다. 이런 것들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것도 괜찮고, 선한 영향력, 동반성장, 창조와 혁신, 나눔 실천, 윤리의식 등등의 키워드와 결부지어서 인생 목표를 밝히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현재 추구하는 목표는 그럼 뭐냐? 바로 인생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 편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생 목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다소 애매하고 큰 범주의 것이라면, 이제 현재 추구하는 목표라는 것은 좁은 의미에서 인생 목표를 직간접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로, 반드시 금융산업, 기업은행 직무와 연결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마 다 많은 분들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동떨어진 꿈을 이야기하는 것도 그다지 좋은 방법은 아닐 것 같아요. 수의사가 되고 싶다든지 의사가 되고 싶다든지 이러한 꿈을 얘기하는 건 약간 안 맞을 수 있죠. 그래서 문안 전반을 통틀어서 지원 동기 항목이 지금 없단 말입니다. 입사 후 포부도 있고 역량도 있고 성격의 장단점을 묻는 항목도 있는데, 사실 지원 동기 항목도 없고 이 항목이 첫 번째 항목으로 나온 만큼 저는 성장 과정을 묻고 있는 이 항목을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지원 동기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들이 직간접 경험을 가장 좀 결부지어서 지원 동기를 뚜렷하게 한번 밝히는 방향으로 작성하시는 것이 타당한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자, 네 번째로, 인생 목표 수립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신년사, 사실 2020년 신년사는 오픈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19년 신년사도 괜찮을 것 같아요. 또는 인재상이나 핵심 가치를 참고해 보시면 키워드를 정립하는데 조금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19년도 신년사를 가져와 봤습니다. 주요 메시지만 따져보자면 이렇게 요약될 수 있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고 성장할 수 있도록 손을 맞잡아주는 동반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밝혔고, 주요 키워드 세 가지는 이런 겁니다. IBK의 동반자 금융이라는 가치와 이를 위한 노력을 해나가자. 두 번째로, 디지털 핵심 전력을 강화하자. 세 번째로, IBK가 절대 변하지 않겠다는 세 가지 약속을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신뢰, 건전성, 그리고 안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정도 경영, 인권 존중, 컴플라이언스 체계 확립, 그죠? 그리고 신뢰, 사회의 재산을 보호, 이런 것들, 그리고 변화와 충격을 견뎌낼 수 있는 철저한 건전성,
그리고 디지털 전환에 맞춰서 보안과 인프라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선제적인 투자와 세심한 노력을 해야 한다. 이런 부분에서 조금 힌트를 얻으셔서 여러분의 인생 목표를 밝히시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라고 생각해요. 자, 또 다른 한편으로 인재상은 이렇게 세 개죠. 최고의 인재, 최고의 직장, 최고의 시스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결부지어서 이야기하실 수도 있을 뿐더러 핵심 가치는 신뢰와 책임, 열정과 혁신, 소통과 팀워크. 나는 궁극적으로 이러한 인생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나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라고 밝힐 수도 있을 겁니다. 작성 방식을 놓고 보면 단락을 두 개로 구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첫 번째 소제목으로 인생 목표 밝혀주시고, 첫 번째 성장 과정 중 주요한 이슈가 있었고요. 혹은 경험담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최대한 구체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1000자 정도 되기 때문에 분량을 적절히 나누셔가지고 성장 과정 중 그 본인이 어떤 목도했던 이슈 혹은 본인이 겪었던 경험담에 대해서 충분히 읽는 사람도 공감할 수 있게끔 최대한 구체적으로 풀어주시고 나서 그래서 궁극적으로 내가 갖게 된 직업 가치관 혹은 인생 목표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단락으로 이제 현재 추구하는 목표를 밝혀주셔야겠죠. 그리고 인생 목표 달성을 위해서 저는 그래서 이후부터 구체적인 계획을 갖게 됐고요. 그 다음 인생 목표 달성을 위해서 이만큼이나 치열하게 노력해 왔고요. 혹은 그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커다란 장애물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복했고요. 혹은 관심을 확장시켜 왔습니다. 그 다음에 방향이 이제 세 번째가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첫 번째로 최종적으로 인생 목표 달성을 위해서 효과적인 방법 그리고 현재 추구하는 그런 목표들을 확립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맥락이 이어지게 쓸 수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과정들을 겪어오면서 나름대로 방향성을 좀 수정했다. 그래서 인생 목표를 수정할 수 있었고, 인생 목표 달성을 위한 방법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더라. 다른 방법도 있더라. 그래서 나는 간접적으로나마 인생 목표 달성을 위해서 지금 수정된 방향으로 현재 추구하는 목표를 확립했다 라고 밝혀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무리에 그래서 내가 입사하게 된다면 입행이죠. 향후에 입행하게 된다면 내가 어떠한 인재로 거듭나겠다. 어떠한 목표들을 계획들을 차분히 이뤄나가겠다. 그런 것을 나는 반드시 달성해내겠다. 이런 부분들이 좀 나와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항목으로 가볼게요. 자, 이번 항목은 조직, 사회 또는 학교 생활에서 업무 또는 과제를 수행할 때 본인의 업무 추진 방식의 장단점, 그리고 대인관계에서 상대방이 얘기하는 본인 성향의 장단점을 사례를 들어서 기술해달라는 항목입니다. 업무 추진 방식의 장단점, 그리고 대인관계 중 본인 성향의 장단점, 이렇게 각각 분리해서 누락되지 않도록 작성하시는 것이 일단 중요하겠고요. 두 번째로 여기도 역시 뒷부분에 사례를 들어서 기술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 절대 무시하지 마시고 각각 에피소드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천자가 분량이 작을 수 있어요. 네. 따지고 보면 작습니다. 자, 그래서 업무 추진 방식의 장단점이 막연하실 수도 있을 텐데 직무기술서 이래서 봐야 되는 겁니다. 직무기술서 보시면 충분히 힌트를 얻으실 수 있고요. 직무에 필요한 기술이나 직무수행 태도를 면밀하게 여러분들께서 살펴보시고, 더 중요한 건 본인에게 어울리는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 빠르게 캐치하시고 이끌어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직무수행 태도를 실천하는 과정 중 나는 직무에 필요한 기술을 발휘한 경험이 있어요 라고 꺼내놓을 수 있다면 이는 업무 추진 방식의 장점입니다 라고 바꿔서 설명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직무수행 태도를 실천하는 과정 중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술을 실제로 발휘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업무 추진의 장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직무기술서를 그냥 요약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어차피 보시게 되면 여기서 뭐 세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건 없을 것 같고, 너무 훌륭한 참고서이기 때문에 어차피 합격약국 게시판에 보시면 정리된 내용도 있거니와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는 내용들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필요기술 그리고 직무수행 태도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보시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 뭐라고요? 여기 나와 있는 거 다 좋아요. 다 좋아요. 다만 나랑 어울리는 거 뽑아내시라고. 나랑 어울리는 거. 자, 이 밖에도
저는 이것만이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당연히 여기서 뭐 문항에서 직무기술서 중 당신에게 어울리는 것은? 이런 걸 묻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 말고도 행원에게 필요한 거, 그리고 금융인에게 필요한 자세, 이런 것들은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철저한 사후 관리. 사실 이런 사후 관리를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직접 경험해보지 않으면 사후 관리의 중요성을 언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남들과 차별화된 전략을 조금 더 녹이고 싶다면 이런 사후 관리와 관련된 부분을 나의 장점이라고 얘기하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과거 사례 분석을 통해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봤다. 혹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늘 새로운 시도를 하는 사람이다. 혹은 철저한 계획 수립과 중간 과정 관리를 할 줄 알았고, 혹은 주변 인적 물적 네트워크를 나는 적극적으로 활용할 줄 알았으며, 납기일은 무조건 준수하는 태도를 갖추었다. 혹은 사후 업무 처리 만족도 관리를 통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개선점을 즉각적으로 도출해내서 적극적으로 적용시키고 개선시킨다. 혹은 업무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이런 것들.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이런 부분들이 사실 행원뿐만이 아니라 사실 어느 기업에서나 환영받는 업무 처리 방식이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제가 실제로 업무를 하면서 느껴왔던 요런 정도는 해야 진짜 일을 잘한다고 얘기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두서없이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한편 업무 추진 방식의 단점이 조금 어려우실 텐데 마무리 부족 혹은 납기 미준수 혹은 개인 성과 우선주의, 독단적인 의사결정, 본인만의 주관을 앞세운 일처리, 요딴 것들은 지양하셔야 됩니다. 그거 말고도 쓸 거 많으니까 괜히 크리티컬하게 이런 거 쓰지 마시고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이렇게나 많아요. 제가 생각난 것만 적어봐도. 업무나 역할 배분에 미흡해서 많은 업무를 혼자 처리하느라고 고생했다. 이거 사례랑 같이 얘기하라니까 사례랑 같이 얘기하셔야 됩니다. 스스로를 과대평가해서 무리하게 일을 추진하려다가 결과가 좋지 않았다. 혹은 업무를 과소평가해서 많은 일을 떠안으려다가 낭패를 경험했다. 그래서 업무를 과소평가했다 또는 스스로를 과대평가했다. 이거 같은 얘기죠. 자, 다음으로 효율성을 챙기려다 보니 제한적인 예산과 시간 때문에 팀원들이 고생했다. 그만큼 내가 쪼았다는 거지. 효율성, 제한적인 예산과 시간이 부여된 거지만 우리 당연히 빨리 성과를 달성해야만 해 라고 쪼았기 때문에 결국 성과는 좋았지만 팀원들이 고생했더라. 이런 것들. 자, 팀원들의 업무 스피드, 체력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아서 내가 일 욕심이 너무나 많았던 나머지 불만을 토로하는 일부 팀원들도 있었다. 혹은 상대방의 편의를 지나치게 고려한 나머지 과도하게 내가 희생해야만 했다. 그래서 약간 넉다운이 된 거죠. 넉다운. 자, 지나치게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다 보니 소외되는 팀원이 발생하기도 했다. 사실 요거 마지막은 좀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아무튼 이런 등등의 것이 여러분들의 업무 수행 중 단점으로 꼽힐 수 있는 무난한 소재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경험 중에서도 충분히 뽑아낼 만한 소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격의 단점과 마찬가지로 단점은 제가 정말 주구장창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 항목 해설을 들어보신 분들은 스킵하셔도 됩니다. 자, 덤덤하고 솔직하게 인정하라는 거예요. 단점을 인정하고 보완했다. 마침표 찍지 말고 현재 보완하고 있다 라고 해서 현재도 이런 노력 중이다 라고 진행형으로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인관계에서 상대방이 얘기하는 본인 성향의 장단점은 사실 성격의 장단점이랑 똑같은 얘기인데 뭐가 다르냐면 상대방을 통해서 전해 들었다. 상대방의 평가니까 이런 점 등을 살짝이라도 언급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성격의 장점, 제가 썼던 책 내용 중 그냥 일부를 발췌해 왔습니다. 너무 자주 했던 얘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짧게 말씀드리면 뭐 친화적 좋다, 긍정적이다, 책임감 있다, 배려심, 호기심, 상상력, 꼼꼼함 이런 것들 무난하게 써주시면 돼요. 괜히 장점에서 튀어 보이려고 노력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무리수 던지지 마세요. 그냥 정직하게 돌직구를 던지시고 차라리 본인의 그런 그 장점을 발휘해서 얻어낸 성과 이런 부분을 강조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그러니까 내 얘기하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단점 같은 경우 제가 극도로 피해야 되는 것은 단 하나, 불편한 인간관계. 이런 것들을 만드는 단점은 무조건 피해라. 그래서 다혈질입니다. 낯가림 심해요. 변덕쟁이입니다. 저 게을러요. 이딴 것들 절대 쓰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제일 중요한 가치 중 하나는 제가 실제 이제 경험을 해보니까 납기 준수입니다. 톱니바퀴와 같아서 내가 하나 나사가 빠져버리면 업무 프로세스 전반이 안 돌아가고 결국은 팀 성과를 저해시킬 수 있기 때문에 납기 준수는 무엇보다 중요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그 납기를 어겼다, 뭐 게으르다 이런 거 쓰시면 안 돼요. 때때로 뭐 지각합니다 이런 것들 절대 쓰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거 말고 충분히 쓰실 만한 단점 여러 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절대 쓰셔야 되지 말 거 정리해보면 저 쉽게 흥분해서 욱하는 성격 가졌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도전정신 뛰어나지만 쉽게 흥미를 잃고 그만둔다는 소리 들었습니다. 리더십이 뛰어나다는 평가는 들었지만 사실 저 알고 보면 내성적인 사람이거든요. 혹은 사람을 사귈 때 낯을 가리고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편이에요. 우유부단한 면이 있어서 쉽게 결정 못 내리다가 마감 기한을 놓치고 맙니다. 이런 거 쓰시면 안 됩니다. 그럼 뭐 쓰면 좋을까? 예를 들어 거절을 잘 못하기 때문에 인간관계 남들보다 많은 일을 떠맡곤 합니다. 혹은 관계가 틀어질까봐 때때로 내 주관을 내세우지 못하고 대세의 흐름에 순종하는 편입니다. 혹은 혼자서 모든 일에 다 관여해야만 직성이 풀립니다. 혹은 어떤 일을 처리하는 과정 중에 남보다 걱정이 조금 많은 편입니다. 혹은 저에게 주어진 문제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격이 급해서 빠르게 일을 마쳐야만 안심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업무 추진의 방식과 겹치지 않는 선에서 성격의 단점을 얘기해 주시면 되겠고, 남들의 평가 이런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인정하다, 인정하라 라는 뜻은 남들한테 그런 소리를 들을 만했으면 뭔가 망했겠죠? 확실히 망한 사례 같이 곁들여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단점을 고르실 때 또 하나 이제 한 번 더 걸음망으로 생각하셔야 되는 거,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직무에 지원하실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금융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들 혹은 본인의 직무에서 핵심적으로 필요한 역량들 이런 것들을 내가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죠. 내 직무에서부터 가장 먼 것을 고르셔야 됩니다. 가장 관련이 없어 보이는 단점을 고르시는 게 효과적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단점을 선택하는 데까지 성공하셨다면 이제 확실히 인정하는 모습 보여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겸허하게. 포장하지 마세요. 포장하면 포장할수록 좋은 평가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쓰냐고요? 단점 때문에 확실하게 망했던 경험 예로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성격의 단점으로 저 거절 잘 못하는 성격이에요 라고 쓰신다면, 그리고 대학생 때 학과 대표로 뭐 MT 준비하던 그런 에피소드들을 얘기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 예스맨 된다면 나 혼자 피곤해질 뿐 구성원 모두가 행복할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학과 MT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 생각에 옳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기획부터 행사 진행, 물건을 나르는 일까지 모두 떠안겠다고 큰 소리 쳤지만 실제 일이 닥치고 보니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행사는 당연히 엉망진창이 되었죠. 이렇게 망한 사례를 확실하게 써주시고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점 때문에 확실하게 실패했던 사례를 언급했던 것이고, 이제 이후에 어떤 행동을 했느냐, 요게 이제 사실 제일 중요한 거겠죠. 그때 당시에 내가 깨달은 점은 무엇이었으며 혹은 실패의 원인을 파악해보니 이런 것이 내가 고쳐야 될 점이라고 알게 되었으며 이후부터 개선하고자 이런 노력들을 실천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경험을 통해서 일의 성공을 위해서는 뭐 적절한 업무 배분과 협업이 필요하다는 점을 느끼게 됐고 절실히 깨달았고, 책임자로서 내가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날의 실수로부터 깨달은 교훈을 바탕으로 이제 실무에서는 조직 구성원들과 늘 협업하는 태도를 견지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짓게 된다면 사실 여러분들의 단점은 잘 쓰신 거예요. 잘 쓰신 겁니다. 자, 그래요. 그리고 이제 작성법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업무 추진과 관련된 장단, 그리고 성향의 장단 이렇게 각각 분리해서 분량을 사실 그냥 1대1 대 1대1의 비율로 평등하게 나누고, 어차피 경험이 각각 나와야 되니까 각각 소제목도 구분하셔서, 그러니까 4단락이 되겠죠. 4단락으로 작성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장단점이 아니고 사례를 묻고 있기 때문에 단점의 비중을 평소 때에는 제가 7대3 정도로 단점을 좀 감춰라 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이 항목은 그렇게 쓰시면 안 돼요. 충분히 인정하고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전략, 그것이 타당합니다.
그래서 소제목, 업무 추진의 장점, 조직 내에서 어떤 업무를 수행하던 중 어떤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특히나 어떤 목적으로 했던 것이고 나의 역할은 어떤 것이었고요. 제가 그때 발휘했던 어떤 장점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었습니다. 혹은 성과를 달성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향후 업무 수행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충만합니다. 확신합니다. 혹은 어떠한 것을 반드시 달성해내겠습니다. 라고 각오를 밝히실 수 있겠죠. 그리고 단점 같은 경우는 조직 내에서 이제 망한 거, 부정적인 결과 얘기해 주시고 배경 설명해 주시고 본인의 단점이 그래서 무엇이더라. 그리고 나서 덤덤하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아, 저 이런 것을 잘못했다고 생각을 했고 이런 점이 부족했다고 생각을 했고 이후부터 정신 똑바로 차리고 구체적으로 계획 세우고 행동에 옮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업무 수행 중에 이런 단점들 이제 없을 거고요. 혹은 업무 수행 중에 발생될 수 있는 어떤 문제점들에 직면했을 때 저는 지금 깨달은 교훈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잘 극복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써주시는 겁니다. 이런 구조로 역시나 마찬가지 대인관계의 장점 그리고 대인관계의 단점 이렇게 써주시면 4단락으로 적절히 분배해서 쓰실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3번째 항목 가겠습니다. 3번 항목은 현재 본인이 지원한 채용 분야에서 가장 필요한 역량은 무엇이고 본인이 어느 정도의 역량을 갖추었다고 생각하는지 근거를 제시하며 서술하시오. 역시나 또 근거, 사례를 또 묻고 있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직무기술서 일단 잘 들여다보시고요.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역량 수준을 드러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근거를 제시하라고 했던 만큼 결국 여러분들의 또 구체적인 경험, 노력, 그런 사례가 뒷받침이 되어야만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요. 위에서 나온 그 항목들, 그러니까 2번 항목, 특히나 2번 항목을 보면 여러분들이 사실 업무를 대하는 장단점, 이런 점들을 이미 밝혔잖아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또 태도나 자세에 대해서 이미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충분히 하셨을 거기 때문에 또 어느 정도의 역량을 갖추었다라고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을 묻고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정량적으로 측정이 가능한 측정이 가능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지식, 기술과 관련된 역량을 우선순위로 풀어놓는 것이 전략적으로 타당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글자 수가 일단 충분하기 때문에 역량 하나만 쓰지 마시고 복수의 역량 해서 단락 2개로 가져가시는 편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3개까지도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식, 기술 1가지 혹은 뭐 태도, 자세 1가지 뭐 지식, 기술 2가지에 태도, 자세 1가지 이런 식으로 역량을 나눠서 한 단락씩 구성하는 방법 저는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하고 권장을 좀 드립니다. 자, 그리고요. 디지털이나 금융 전문 분야하고 이 공통 항목이기 때문에 여기 지원하신 분들은 사실 크게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본인께서 금융 관련된 프로젝트나 전문 지식 발휘 경험 이런 거 실컷 풀어 쓰는 항목입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역량 위주로 가셔야 된다는 거고 웬만하면 프로젝트 단에서 발휘했던 본인만의 어떤 장점이랄지 본인이 다룰 수 있는 스킬이나 툴에 대한 부분 이런 거 실컷 풀어주시면 돼요. 문제는 이제 금융영업 지원자분들인데 유사한 수준에서 역시 맞춰줄 수 있겠죠.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본인의 지식이나 기술 이런 것들이 금융영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기술이나 지식이라면 이런 것들 일단 우선적으로 직관적 경험과 함께 풀어쓰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다만 금융과 관련된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분들도 더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 어떻게 하느냐? 어쩔 수 없죠. 돌직구 날려야 됩니다. 정면 승부하는 거예요. 금융영업 담당자한테 필요한 자세나 태도만큼은 내가 주구장창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충분히 내가 길러왔다. 이런 부분들 간접 경험이긴 하겠지만 풀어쓰는 전략을 활용해 보는 거 추천드립니다. 이때 주의할 거 뭐냐? 본인의 경험이 입사 이후에 어떻게 발휘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어주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자세나 태도로 가실 거라면. 그리고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 조금은 애매모호하고 측정이 불가능한 어떤 자세나 태도면 특히나 더더욱 명확하게 짚어내 주셔야 돼요.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제가 예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냥 생각난 대로 쓴 거라서 사실
뭐 추천을 드린다기보다 이 정도로는 최소한 구체적이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제가 상품 제안, 협상 능력 이런 것이 제가 지원한 분야에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 이것만큼 확실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라고 주장을 한다 칩시다.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과거에 전자제품 판매 대리점에서 대형 TV를 극적으로 판매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에 대형 TV의 필요성에 의문을 가진 고객을 설득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난관이었지만 주택의 평수나 시청, 거리, 교체 주기, 그리고 최근의 트렌드를 조목조목 따져서 설명하고 설득시키자 고객이 납득하셨고요. 고객이 토로했습니다. 대형 평수에 비해서 현재 보유한 TV의 크기가 내가 부족했구나. 우리 TV가 정말 작은 거구나. 라는 부족함 혹은 결핍 이런 부분들을 자각시켰기 때문에 이런 설득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때문에 저는 입사 후에 뭐에 자신이 있냐면요. 은퇴 자금에 있어서 똑같이 결핍을 느끼고 있을 법한 법인업체 대표를 대상으로 기업은행에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 역량 저는 자신 있습니다. 특정 고객이 느끼는 결핍이 무엇인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니즈를 이끌어낸 후 가장 알맞는 상품을 추천할 수 있는 이 경험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정해서 정말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간접 경험을 수행하긴 했지만 입사 이후에 나는 어떤 고객에게 무엇을 할 수 있다. 혹은 어떤 담당자로서 무엇을 해낼 수 있다. 라고 얘기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본인이 가진 역량부터 주구장창 이야기하는 작성 방식은 옳지 못해요. 문항을 곱씹어 보면 현재 본인이 지원한 채용 분야에서 가장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을 밝히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우선적으로 와줘야 돼요.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현재 본인이 지원한 채용 분야에서 가장 필요한 역량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왜 필요한지 충분히 풀어 써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금융영업 담당자에게 현재 요구되는 역할 이런 것들 충분히 이해해야 하고 그리고 나서 접근해야 되는 항목이라는 것이고요.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이 직무에 대해서 고민해 봤는지를 보고자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그냥 어설프게 직무 분석하고 썼다가는 추상적인 이야기 하다가 끝나버릴 공산이 큽니다. 그래서 직무 분석하시고 직무 기술서 잘 들여다보시고 접근해 보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나름대로의 어떤 팁을 드리자면 현재 기업은행뿐만이 아니라 이 금융권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특히나 이제 기업은행의 특성이 있잖아요. 설립 취지가 있고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기본적으로 뭐 금융영업, 기업 금융 지원에 필요한 기초 지식을 내가 특별히 갖추고 있다. 이런 부분들 있으시다면 드러내 주시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요즘의 추세는 이런 거예요. 금융영업 담당자의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주요 이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당백. 왜냐? 비대면, 디지털화, 언택트 이런 문화 때문에 대면 영업 담당자의 포지션이 줄어들고 있고 점포수도 줄고 있고 ATM도 줄고 있고 오프라인에서 일을 하고 있는 행원의 숫자 자체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소한다고 인력 감축이라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담당자 개개인이 효율성을 극대화해서 모든 것을 원 솔루션으로 다 처리해낼 수 있는 역량들을 요즘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환경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담당자 개개인이 기업 및 개인금융 지원에 필요한 모든 솔루션을 처리할 수 있는 일당백 수준이 요구되고 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래서 전략적으로 금융과 관련된 전문 지식이 없다라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 좀 힌트를 얻으셔서 내가 금융 지식을 갖춘 것만이 금융영업 담당자의 전부가 아니라고 충분히 얘기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금융을 전공하거나 금융에 대해서 오랜 관심을 꾸준하게 가져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나는 오히려 디지털 기술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은 사람이고 혹은 산업 트렌드에 대해서 깊이 있게 탐구해봤고 혹은 금융 소비자를 위한 법이나 제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고 최근 금융당국의 정책 이해 노력과 홍보 업무를 맡아서 수행해 본 적이 있고 혹은 은행이 아니더라도 유사업종 종사를 통해서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금융 지원 업무를 수행해 봤고 혹은 민원 업무 등을 다채롭게 해결을 해봤다. 이런 다양한 경험들 이런 부분들을 예로 들어서 역량을 설명해 주시는 거 얼마든지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이 어느 정도의 역량을 갖추었다고 생각하는지를 묻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스스로 점수를 매길 수도 있겠죠. 뭐 100점 만점으로 할 수도 있고 뭐 10점 척도로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방법이 전부는 아닙니다. 또 한편으로 뭐 여러분들이 점수화까지는 아니더라도 저는 이런 역량이 있고요. 입행 후에 당장 무엇을 해낼 수 있습니다. 이런 자신감 드러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역량을 갖췄습니까? 저는 입사 후에 당장 무엇을 해낼 수 있는 정도의 역량을 갖췄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혹은 타인으로부터의 평가나 인정을 인용하는 것 괜찮습니다. 교수님으로부터 너의 수준은 이만큼이다. 이런 워딩 그대로 가져와서 인용하시는 거 나쁘지 않다. 말씀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모든 역량을 완벽히 갖추는 것은 저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시죠? 100% 완벽한 인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겸손 한번 떨어주는 것도 괜찮다는 거예요. 현재 본인이 부족하거나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역량이 있으면 향후에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계획을 밝히는 것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둘 중에 하나, 뭐 셋 중에 하나 정도는 요거는 약간 중상 정도, 그 정도 수준인데 내가 이것을 잘 자각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확실한 학습 플랜을 가지고 앞으로 보완하고자 노력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성법을 놓고 보면 한 개 역량만 강조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래서 소제목, 가장 필요한 역량 혹은 역량을 발휘해서 해결 가능한 문제가 무엇이다 이런 거 자신감 있게 밝혀주시고, 첫 번째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역량과 그 이유는 무엇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는 역량 수준 이 정도입니다. 과거에 어떤 경험이나 노력을 통해서 역량 함양을 위해서 꾸준히 과정을 거쳐왔고요. 역량을 발휘해 본 경험도 있습니다. 입사 이후에 저는 어떤 문제를 구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역량을 발휘할 것에 대해서 자신감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역량 개발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어떤 계획까지 수립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복수로 역량을 강조하는 방법 역시 가능합니다. 소제목으로 가장 필요한 역량이나 역량을 발휘해서 해결 가능한 문제 소제목 작성해 주시고,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역량과 사유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역량, 두 번째 역량 이렇게 나눠서 본인이 생각하는 역량 수준이 어떻고 과거 경험 그리고 입사 이후에 내가 무엇을 해낼 수 있을지 혹은 무엇을 해결 가능할지 그리고 향후 역량을 발휘할 것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고 앞으로도 꾸준히 역량 개발을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해나갈 계획을 갖추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역량 1, 역량 2 이렇게 나눠서도 써주실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4번 항목 가겠습니다. 자, 네 번째 항목은 IBK 기업은행에 입행하여 이루고 싶은 목표에 대해서 기술을 하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계획을 작성하라. 어려울 수 있겠지만 사실 뭐 입사 후 포부는 기업은행뿐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기업에서 피해갈 수 없는 항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극복하셔야 되는 항목입니다. 결국 입사 후 포부를 묻고는 있는데 역시나 디테일을 요구를 하고 있죠. 그래서 뭐가 많이 붙었죠.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계획. 그래서 문항이 어렵다고 느끼실 수 있어요. 하지만 원래 입사 후 포부는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이드가 친절하구나 라고 생각하세요. 난이도가 높구나 라고 생각하기보단. 그래서 입행 후 이루고 싶은 목표가 구체적으로 등장해야만 계획 또한 뚜렷해지는 법이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이 이룰 수 있는 목표에 대해서 제대로 분석하시고 나서 쓰라는 겁니다. 이 항목 역시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단계별로 제시하는 작성법을 저는 권장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입행해서 이루고 싶은 목표는 뭐 다들 생각할 수 있고 쓸 수 있죠. 그런데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계획을 쓰라는 건 정말 현실적으로 써봐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털어놔봐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냥 드립다 1번부터 4번까지 노력할래요, 뭐 달성할래요 이렇게 쓰기보다는 카테고리를 조금 구분하라는 거예요. 좀 더 남들과는 차별화되게. 어떻게? 뭐 학습적인 측면에서는 저는 어떤 거, 경험적 측면에서는 어떻게 좀 나눠서 각각의 어떤 단계를 수행하겠습니다. 이런 거 얘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습적으로는 무엇을 달성할 거고요. 경험적으로는 어떤 것들을 달성해 내겠습니다. 그래서 세부 액션 플랜 얘기해 주실 수 있고, 그 다음 중간 목표 설정과 달성 기한 이런 것들도 얘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루고 싶은 궁극적 목표는 뭔데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의 단기, 중기 목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서 첫 번째 무엇, 두 번째 무엇, 세 번째 무엇,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쓰라는 거고 계획적으로 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단순하게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저 1부터 100까지 할게요 라고 주장하는 것보다는 단계적으로 큰 범주 내에서 단계를 구분을 하고 이론이냐 경험이냐 나눠서 각각 무엇 하겠다 이런 식으로 단계를 나눠서 세부화 해서 작성하는 법을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학습적인 부분에서 1에서 3, 경험적인 부분에서 1에서 3 하겠습니다. 작성법 놓고 보면 소제목, 입행 후 이루고 싶은 목표 일단 밝혀주시고 입행 후 이루고 싶은 목표 또는 비전은 무엇이고요? 혹은 해결하고 싶은 문제는 무엇이고요? 해당 목표를 설정하게 된 이유나 목적은 무엇입니다. 그래서 저는 추진 중점 및 세부 달성 계획으로서 학습 경험 혹은 경험적 측면으로 나눠봤다. 혹은 단계별 학습, 실행 과정, 혹은 중간 목표 설정, 달성 기한 나름대로 이런 것들을 수립해 놓고 뚜렷하게 현실적으로 달성해낼 수 있겠다는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런 것들을 단계별로 이뤄낼 수 있겠다는 확고한 자신감 가지고 있고요. 혹은 각오를 밝혀주시는 것으로 마무리 지어주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공통 항목이 아닌 금융 영업과 관련된 마지막 항목 보겠습니다. 아마도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우실 수 있겠죠? 굉장히 좀 짜증나는 항목이긴 합니다. 자, 금융기관이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금융사업 또는 상품 중 하나를 선택해서 해당 금융사업 또는 상품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개선안을 제안하라는 문항입니다. 딱 이거 보고 나서 든 생각은 은행 여러분 왜들 이러실까요? 예, 국민은행부터 시작해서 왜들 이렇게 자꾸 들들 볶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하지만 뭐 변별력을 따지기 위함이다 라고 일단 받아들이고 써봅시다. 자, 시중은행 자소서 분석 영상 제가 기존에 했던 거 다 보셨으면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해요. 아마 보신 분들은 고개를 끄덕끄덕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상품이 아니라 저는 이제부터 설명을 드릴 거는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상품을 선택하시려면 사실 그 노선을 좀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상품은 사실 장단점을 꼽자면 여러분들이 상품 비교를 해보셨다면 뚜렷하게 나오는 장단점들도 있을 것이고 뭐 벤치마킹할 포인트도 명확할 거기 때문에 논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업 위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상품 선택하시려거든 상식적으로 IBK 기업은행 상품을 선택하셔야겠죠. 자, 중요한 거, 무엇보다 중요한 거 논리 구조를 짜임새 있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분석 보고서의 틀을 따라서 작성하시면 좋은 항목입니다. 제가 이래봬도 14년 군대에 있을 때 6년 정보 분석 장교로서 분석 보고를 매일마다 찍어냈던 경험을 살려서 그리고 제가 다녔던 기업에서도 보고서를 찍어내듯 썼던 걸 바탕으로 이런 구조를 대충 가지면 돼요. 개선점 발굴해라 이런 것들 나왔을 때 이런 구조로 보통 보고서를 씁니다. 배경 및 목적, 현 상황 및 문제점, 장단점 분석, 개선 방안 및 기대 효과, 향후 추진 계획 및 결론 요 순서대로 쓰면 최소한 엇나가는 소리는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성법 놓고 보면 소제목으로 첫 번째 소제목으로 이런 거 밝혀주는 거예요. 어떤 부분을 개선을 통해서 무엇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이나 전략 혹은 그냥 심플하게 어떤 것 개선 방안 또는 특정 사업의 안정화를 위한 중점 추진 전략 이렇게 밝혀주시고 첫 번째로 최근 금융기관의 땡땡 사업과 관련해서 해당 사업에 따른 문제점이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게 배경이죠. 두 번째로 현 상황이 문제점 나오는 겁니다. 현재 땡땡 등 은행권을 중심으로 해서 특정 땡땡 사업의 전개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점 등 우려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불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문제 해결 또는 개선을 통해서 땡땡 사업의 안정화 또는 성공적인 정착을 이뤄야만 합니다. 혹은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선택한 겁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소제목에서 이제 장단점을 실컷 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 사업의 장단점 분석 이렇게 써주시고 첫 번째 장점 혹은 긍정적 측면
그래서 써주실 때 중요한 거는 장점과 단점 이렇게 하나씩만 쓰지 마시고 웬만하면 좀 복수의 것으로 다양한 관점으로 난 생각해봤다. 그래서 장점이나 긍정적 측면 뭐 하나에서 세 가지, 단점이나 부정적 측면 하나에서 세 가지 이렇게 써주시고 그 다음 단락에 소제목 개선 방안 및 기대 효과 나올 차례죠. 그래서 뭐 워딩 그대로 개선 방안 및 기대 효과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요거는 좀 이렇게 나름대로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바꾸실 수 있겠죠. 첫 번째 개선 방안 1. 그래서 예상되는 문제점은 무엇이고 이거는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전략은 무엇입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예를 들면 타사 또는 글로벌 선진사 벤치마킹 할 수 있습니다. 혹은 정부와의 협조 또는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일 수 있습니다. 혹은 은행 차원의 단독 서비스를 확충해야 합니다. 이런 점들을 개선 방안으로 쓸 수가 있고요. 또 두 번째 개선 방안으로서 이런 부분 얘기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개선에 따른 기대 효과 이런 것들 종합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개선된다면 청사진을 제시해 주시라는 얘기죠. 그래서 개선에 따라서 이런 순기능이나 기대 효과를 우리는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빼놓으면 섭섭한 부분이 바로 이런 겁니다. 향후 추진 계획. 특정 금융 이슈도 중요하지만 결국 여러분들이 입행하고 나서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 이 직원 단에서 행원 단에서 너는 어떤 기여를 할 수 있겠니? 이걸 고민해 봤느냐? 저는 이게 주인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개선 방안 적용을 위해서 나는 어떤 고민들을 할 것인지, 그래서 시간이나 비용이나 이해관계자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나 향후 업무 담당자로서 내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써주시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담당자로서 뭐 만약에 디지털 소외계층과 관련된 부분을 쓰게 된다면 현장에서 직접 대면해서 고객에게 이런 부분을 안내할 수 있는 내비게이터 항해사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낼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밝혀주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각오가 될 수도 있고 다짐이 될 수도 있고 청사진이 될 수도 있고 결론 부분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주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또 한편으로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게 사실 금융사업 이슈로 뭘 선택을 할까? 찾아보시면 사실 뭐 이슈는 많습니다만 저는 이런 것이 약간 좀 자명한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가져와 봤어요. 최근 금융기관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금융사업 이런 것들, 예를 들면 디지털 전환 이슈. 뭐니 해도 지금 은행권의 가장 핫한 관심은 디지털입니다. 디지털 혁신. 그래서 디지털 혁신 또는 디지털 전환과 관련해서 문제점들을 얘기할 수 있겠죠. 현상학 및 문제점 나와야 되니까 언택트 환경이다 혹은 점포가 축소되고 있다 이런 것들 얘기해 주시고 서비스 효율을 증대하는 방향이 있고 이게 긍정적인 효과인 거죠. 서비스 효율의 증대를 이룰 수 있다. 하지만 반면 뭐가 발생할 수 있다. 디지털 소외계층이 발생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뭐 차별적인 혜택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오픈뱅킹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 혹은 특정 기업은행의 어플을 이용하는 사람에게만 뭐 금리 우대 혜택을 주는 등 이런 차별화된 혜택이 차별이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고 노령층은 이용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제어하자는 거냐 취약할 수밖에 없다. 보이스피싱에 노출될 수 있다. 이런 사람들 그런 얘기 해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개선 방안으로 이런 것들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거죠.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해서 보호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그런 점들을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 타사는 무엇을 해내고 있다. 이런 것들 다 시중은행, 제 국민은행 자소서나 뭐 우리은행이나 보시면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행원으로서 나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주실 수 있겠죠. 그래서 디지털 전환의 또 하나의 축으로서 오픈뱅킹 서비스와 관련해서 충분히 또 얘기를 해주실 수 있겠죠. 그래서 오픈뱅킹을 지금 선두를 차지하기 위한 각 축전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핀테크 업체, 빅테크와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 상황입니다. 자, 그럴 때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사용자 편의가 증대되었죠. 오픈뱅킹 서비스를 이용해서 이제 하나의 앱만 통한다면 모든 금융정보를 다 아울러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좋아요.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아직까지는 정보 공유가 100%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정보 공유의 어떤 불안정성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고 이것이 뚫렸을 때 데이터 보안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게 단점인 거예요. 그리고 또 역시나 디지털 소외계층들은 이런 거 나와도 못 쓴다. 이 사람들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 그래서 개선 방안으로서 대면과 비대면 서비스의 조화, 콜라보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요즘 많이 나오는 얘기가 이제 온택트, 대면과 비대면의 어떤 조화를 이뤄서 종합 서비스, 새로운 서비스가 나올 수도 있겠다.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점으로 얘기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직은 불안정한 이 시스템을 충분히 소외계층까지도 전파될 수 있도록 계도 기간을 충실히 한번 운영을 해보자. 점진적으로 한번 펼쳐보자. 이런 점들도 얘기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시나 행원으로서 나는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그런 역할들을 수행하거나 지점을 방문하시는 고객분들에게 이런 부분들을 충실히 안내하겠다. 이거 말고도 얘기할 수 있는 소재는 너무나도 많지만 생각나는 대로 써보자면 이런 이슈들을 써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이스피싱 예방 사업, 이런 거 사업이에요.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키워드를 한번 네이버에 검색만 해보셔도 관련 그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들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또 이종 사업 간의 데이터 매쉬업을 통한 신규 상품 및 서비스 고민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죠. 그래서 은행과 다른 업체, 제조업과의 어떤 콜라보 이런 거, 그리고 네이버와 은행의 콜라보 이런 것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한편으로는 클라우드 서비스. 그러니까 이거 왜 필요한지도 사실 국민은행 때 제가 너무나 긴 시간 동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설명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클라우드 서비스가 이제 필요해요. 왜냐면요, 앱을 통해서 모든 정보들, 다른 기관의 정보들까지 끌어와서 종합 플랫폼을 이루려면 그만큼 방대한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한 효율적인 공간이 필요하다. 그것이 클라우드다. 그래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도입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금융권 내수 시장만으로는 이제 더 이상 수익을 얻기 힘들다. 그래서 해외 진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규제는 무엇이고 장점과 단점은 무엇이다. 또는 빅데이터 신사업, 보안 솔루션 사업, 페이먼트 사업, 블록체인이나 창구 디지털화, 그리고 사무 자동화, RPA 시스템 도입 이런 부분들. 그래서 업무 스마트화에 대한 이런 이슈들. 그래서 장점은 물론 있지만 뭐 이런 것들이 막 점포가 줄어들기도 하고 점점 더 그 인간미가 없어지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뭐 핀테크나 이제 대형 금융 빅테크 기업으로부터 우리의 주도권을 뺏길 수 있기 때문에 은행들한테는 굉장히 지금 불리한 위치인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이냐 이런 이야기 충분히 해주실 수 있는데 사실 말은 좀 아끼겠습니다. 제가 너무나 길게 설명한 자료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자소서 항목 해설을 이제 은행을 처음 쓰는데 제 방송을 처음 본다 싶으신 분들은 조용히 합격약국 쥐뽀 꿀팁 게시판에 가시면 디지털 이슈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방대하긴 하지만 게시해 두겠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은 약간 그 휴지 뽑아 쓰듯이 골라서 쓰시면 되기 때문에 저는 사실 5번 문항 결코 어렵지 않은 문항이다.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는 이런 문제에 준비를 해왔습니다. 제 구독자분들이라면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어렵다고 손 놓고 있지 마시고 이제 하반기에 끝물을 향해 달려가는데 마지막 기회다 라고 생각하시고 정말 한 문장 한 문장 꾹꾹 눌러서 마무리 잘 하시고요. 집중력 흐트러지지 않게 꼼꼼하게 여러 번 퇴고해서 성공적인 결과 얻으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다잉.